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제 일기 첫 시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은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좀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료가 많은지, 이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한번 쭉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서 있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찍어주시고 해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거기 이제 첨부되어 있는 15문제짜리 기초개념 쪽지 시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10분 정도 시간 할애하셔서 스스로 지금 이제 연기까지 학습이 끝났는데 그때까지 내가 좀 개념을 숙지를 좀 잘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차원으로 이제 시험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항상 일기가 좀 가장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일기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기에 분명히 학습을 했는데도 내가 연기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또 2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막 얼레벌레 하다가 사실 이제 2기 끝나고 3기 끝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기가 가장 좀 애매한 구간이고, 1기가 특히 평일반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진도를 따라가는 건지, 내가 이게 진도가 그냥 흘러가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단권화라든지 뭐 어떤 뭐 현출이라든지 어떤 정확한 목표를 내가 이루지 못하고 1기가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첫날 이제 충격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개념이 지금 좀 많이 안 되어 있구나, 완성이 좀 안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중요한 어떤 목표로 삼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처음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OT 자료,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 함께 같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비 모의고사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1기에서 생각을 한 거는 2기에 여러분들이 막상 답안을 쓰라고 제가 이렇게 드리면 잘 못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1기의 시수를 늘려서, 회차를 늘려서 그 안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많이 늘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제 시험이 5번 있죠. 그리고 예비 모의고사는 플러스 1회를 더해서 총 6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예비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문제를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답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답을 언제 알려드릴 거냐면,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요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아니다, 오늘 집에 가서는 일단 여러분들 혼자서 조금 복습을 조금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제가 10시에 이 모의고사에 대한 답을 제가 알려드리는 그 링크가 있어요. 우리 이제 강의 계획서에 학습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에 이제 요 모의고사의 답이 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답안을 처음 해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목차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1문 이런 거, 뭐 이하여백, 그래서 뭐 1문 끝,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서식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훈련하려고 예비 모의고사는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이제 오셔서 모의고사 첫 번째부터 바로 보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와 답을 제가 알려드리는 모의고사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이제 목표예요. 이 목표가 다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10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이 아니라 하루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활동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천천히 생각하고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좋은 문장을 그 현장에서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예상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하는 훈련을 해야지 100분이라는 시간 제한 동안에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0분의 시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문제 기출 경향을 여러분들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응용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응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단순히 임금 관리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웠어. 뭐 복리후생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웠어. 그리고 내가 뭐 개인 쉐어링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웠다. 외웠다라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가 없는 그런 류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래서 비교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이제 작년에 많이 나왔었죠. 24년에. 그래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응용하는 연습을 역시 또 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현장에 가서 그날 너무 갑자기 무슨 대박이 터졌어. 무슨 내가 뭐 접신을 했어. 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말, 내가 썼던 글이 그냥 그 현장에서도 그냥 되풀이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날 나를 믿자.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긍정적인 생각이야. 근데 물론 그것도 좀 있어요. 제 생각에도 한 15% 정도는 정말 나의 모든 그 역량이 영끌돼가지고 그날 발휘가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85%는 어쨌든 평소에 채워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이렇게 두고 그러면 역산을 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은 되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영화를 봤어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친구한테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려면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겠죠. 시간의 흐름대로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 과목이 인사노무관리라고 하는 이 과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명한 목적은 아니죠. 근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그 내용이 자기한테 되게 체화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느끼셨죠,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너무 재밌게 봤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 그래서 친구한테 딱 그거 재밌더라 하면서 그 무슨 내용인데? 라고 물어봐. 아,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 말을 못 하겠는 건 왜 그러냐면 그 파편화되어 있어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만 생각이 난 거야.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주면 친구가 아, 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이야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금 그려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사관리에서는 그게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를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하게 되면 아, 이러이러한 구조물로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 목차를 떠올리면서 중간에 있는 살들을 붙여나가는 게 결국에는 인사노무관리를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본인이 동차 또는 생류회다. 그러면은 1번의 자료를 택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른 유형의 두 가지 툴을 제가 드린 거예요. 둘 다 활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취사 선택하셔서 하나만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은 그래서 조금 초보자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자료고 목차 노트는 조금 내가 어쨌든 이제 유예 이상이다. 내가 그래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뭐 해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두 번째에 있는 자료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내가 하나만 선택을 하자. 그리고 이것도 그냥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내가 못하겠다. 그럼 얘는 지금 버리세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자료만 남기시고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되게 더 구조적인 어떤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해하고 백지복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라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의 어떤 공부 시간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뭐 나는 알바를 해야 된다, 뭐 학교를 가야 된다, 뭐 회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나의 하루의 공부 시간을 결정을 하세요. 8시간이다. 그러면 그 8시간을 또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자료를 내가 다 소화를 못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과감하게 이쪽은 지금 취사 선택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도 되는 자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단권화와 회독 관리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강의 계획서 보면서 이따 제가 더 세심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단권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단권화는 진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내 책에다가 몰빵해 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단권화와 회독 관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이유는, 단권화는 시험에 적합한, 그러니까 수험에 적합한 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험에 적합한 책.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죠. 이미 수험서가 수험서 자체로 수험에 적합한 책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수험서는요, 수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책이지 수험에 완전히 적합한 상태로 편집된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 부분이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핵심적인 내용이고 핵심적인 키워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왜 알아차려야 되냐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외우고 비핵심적인 키워드, 주변적인 키워드, 주변적인 단어, 주변적인 내용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언어로 바꿔서 쓰셔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인사관리는 외워야 되는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변적인 단어, 주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써도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서 단권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수험에 적합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전날 1회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 지금 여러분의 그 새 책과 같은 그 상태에서는 1회독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걸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못해요, 여러분들. 2기에 가서도 못합니다. 2기에 가면은 이걸 이제 팔을 8등분을 해서 그 8등분을 일주일 동안 공부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에 다 못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인 행경을 일주일에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 한 과목에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정도를 내가 그러면 처리를 해야 돼요.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500페이지, 600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1기에 단권화랑 회독 관리를 안 했다. 못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2기에 가서 계속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만 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권화와 회독 관리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자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지금 너무 중요하고, 얘는 버리는 자료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슈페이퍼와 필기노트는 단권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회독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 가서 또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현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키워드 현출을 위한 자료가 이렇게 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초 개념은 40개만 외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신 그 테스트지가 15개였어요. 15개는 정말로 내가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한다라고 했으면 15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워야 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초 개념은 이제 정말로 좀 축약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40개 단어를 제가 이렇게 개념만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얘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기의 목표를 뭘로 세워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일반 분들은 특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별표 3가지를 한 그 자료를 다 따라가겠다. 그냥 그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1기에 내가 해야 되는 목표를 다 달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타 언어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 자료는 내가 이제 유예 이상이다 해서 뭐 혼동차다 그런 경우에는 메타 언어는 우리 책에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다루고 있는 그런 테스트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좀 평일반은 힘들 것 같아. 아직은 내가 동차고 유예고 1차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 그럼 얘도 안 하셔도 되는 자료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단을 현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현출하는 거는 키워드 자체에 내가 좀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고, 문단을 현출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단 그 자체, 그러니까 문제와 같이 붙어 있는 답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필요하고요. 연습 문제 여기도 제가 별표를 3개 할게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사실은 저는 막 무지성 암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평일반은 그냥 모르겠다, 이거는 외우자. 하루에 이 3가지 문제와 이 3가지 답은 그냥 외우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기는 뭐냐면요, 생각해보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기는 한데, 얘는 이제 문단 단위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문단 단위. 그래서 얘도 이제 이 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파일럿들이 이제 비행 연습을 할 때 심이라고 하는 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에 꼬리에 이제 뭐 불이 붙는 거야. 그러면 이제 꼬리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아주 빠르게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결정을 내리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그 현출하는 그 모의고사 보시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완성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완성을 못하면 사실은 이제 점수를 내가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그냥 무슨 내용이냐면 이 부분에 뭘 갖다 써야 되는지를 미리 연습을 해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한된 시간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습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책에 있는 어떤 문단이 있어. 근데 그 문단이 예를 들면 50점짜리 문제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배운 내용이 너무 적어.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5점짜리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내가 배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뭘 채워야 되지? 여기서는 뭘 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응용도 사실은 평소에 이런 걸 연습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런 연습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비교 설명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비교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 그거를 이제 기준을 두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중요하게 우리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별표 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 페이퍼와 필기 노트, 그래서 기초 개념, 그래서 연습 문제, 그래서 비교 설명. 요 4가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일기에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내가 따라가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이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일반은 진짜로 제가 좀 더 강요하고 좀 더 강조를 드리는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원하시죠? 이게 뭐 이게 우리 뭐 놀러 온 거 아니고 뭐 유학이 이렇게 뭐 학예하고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잖아. 내년에 또 보고 계속 그런 거 우리 싫잖아, 여러분들. 1년만 보고 이제 가야지, 집에 가야지. 그래서 이제 평일반은 조금 제가 이렇게 푸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1페이지에 그 카톡이랑 이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카톡은 뭐 24시간 언제나 뭐 새벽에도 뭐 보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카페에는 여러분들 가입을 해 주실 때는 여러분들 실명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사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이 다운로드 링크 여기에다가 제가 저 자료를 이제 올려드리려고 해요. 예비 모의고사의 그 답을 내일 10시에 내일 10시에 이제 다운로드 링크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필요하신 거 요청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링크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 페이지를 좀 잘라서, 강의계획서 이 페이지를 잘라서 책 앞에다가 붙여두시고, 이거를 계속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목표는 일단은 단권화와 회독 관리예요. 이걸 안 하면 이기에 절대로 일주일 동안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처리를 못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키워드 암기와 문단 단위 현출. 1기의 암기를 내가 안 했어. 1기의 암기를 안 한 거를 2기에는 암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이상하죠. 그때는 시간이 더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 진짜 이제 그 재료가 되는 키워드는 내가 1기에 무조건 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0개는. 40개는 진짜로 그거는 내가 그걸 안 외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라는 시스템의 유기적인 성격을 입체적으로 체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내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응용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려면, 응용 유형의 문제를 대응을 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목표가, 그러니까 핵심 목표로부터 강의 목표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강의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냐면, 평일반이라는 이제 특수성을 제가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번에 강의 목표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평일반, 1기 평일반 종강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들? 핵심 질문? 그래서 생각해보기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생각해보기, 그래서 핵심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인데, 그래서 한 장짜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함양될 것인지, 어떤 부분에 개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왜 굳이 또 이렇게 다 써놨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강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 그거랑 이걸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냥 저 사람이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요약을 하는 거고, 요약이라고 하는 걸 해야지 내가 글쓰기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구나, 논술이라는 걸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시키니까 하는 거, 그럼 하다가 말아요.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동력이 떨어지니까 동력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목적과 설명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래서 쭉 보시면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질문들.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 질문을 쭉 읽어봐요. 근데 질문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뭔가 잘못했구나. 그럼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반은 이걸 쓰지는 마시고요. 집에 가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어렴풋하게라도 답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다음날 가서 저한테 물어봐야겠다. 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떠밀려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면서, 거기 쓰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읽고 생각하자.
그래서 생각이 안 떠오르면 책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강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강의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걸 체크하는 하나의 어떤 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닷을 여러 군데 다 내려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펑크가 나지 않도록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평일반은 이제 생각만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1, 2가 끝난 후에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주말반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질문을 조합한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에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실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한 7점, 8점 정도 되는, 그래서 7점, 뭐 8점, 뭐 10점, 15점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25점을 통째로 연습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7점, 8점, 10점짜리 작은 사이즈의 그런 문제를 연습을 하고 나중에 걔네들을 다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걸 다 쓰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 요런 게 이제 앞으로 문제로 나올 거구나.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올 거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확인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소개에서 그래서 이제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절약적인 답안을 위한 준비. 그래서 절약적인 답안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58점 정도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8점 정도를 받으려면 기초 개념은 제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기초 개념을 잘 써주시고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어쨌든 그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기는 해야 돼. 현출까지는 어려워도 파악을 하기는 해야 58점은 나옵니다. 아예 전혀 다른 맥락을 짚어버리면, 아예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50점 초반이 나와요. 인사관리에서는 50점 초반은 그렇게 이제 되게 의아한 점수는 아니죠. 나올 수 있는 점수인데 언제 그런 점수가 나오냐? 전혀 다른 방향. 취지에, 문제를 출제한 취지에 안 맞는 답을 어거지로 거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외웠으니까. 그런 경우엔 50점 초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58점 정도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 취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개념을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권화와 회독 관리 그래서 있는데요. 단권화는 제가 이제 줄 쳐놨죠. 볼드 처리하고 줄 쳐놨습니다. 그 자체로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핵심이구나, 어떤 키워드는 조금 덜 중요하니까 이거는 외우지 말자, 넘어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독 관리는 그래서 주의 깊게 읽어나갈 부분과 얕게 읽어나갈 부분을 제가 구분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일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더 힘을 주고 설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거의 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관이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 하나 빼뜨릴 수가 없어서 다 써놓긴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기능적인 차원들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에 쓴 부분은 여기는 좀 내가 강하게 봐야겠구나, 깊게 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매일 적어 가시면 됩니다. 적어 가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이거 페이지 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단권화도 같이 하는 거고 회독 관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 단위의 현출. 문단 단위의 현출에서는 저 2번째 줄 읽어보면 연습에서 써보지 않은 문장이나 문단을 현장에서 갑자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갑자기 내가 갑자기 문장력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뭔가 그 이해가 갑자기 막 돼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고 알맞은 분량으로 이미 고민한 문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그거를 현장에서 내가 꺼내 쓰는 거다. 꺼내 쓰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료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사관리의 시스템을 체득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인사관리가 썰을 푸는 과목이다. 이거는 이제 글짓기를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인사관리는 타인을 수단으로 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즉 경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답을 기업에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는, 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업한테 인사에 관해서 이렇게 하세요.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답안을 쓴 거를 보면은,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구조화 면접과 전통적인 면접을 비교해라 이런 문제를 내면 뭘 비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비교하는지 아세요? 왜 비교 설명하는 문제가 왜 자꾸만 나오는지 아세요? 두 개를 비교해야 뭐가 더 우리 기업에 잘 맞는 선택지인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살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 가격이라는 기준이 있어. 디자인이라는 기준이 있어. 뭐 용량이라는 기준이 있어. 무게라는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쭉 써. 그리고 몇 개의 선택지를 그 기준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잖아. 그게 기업이 의사결정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그러려면 근거를 항상 들어줘야 되는데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사관리가 그리고 인사관리의 하위 시스템, 그래서 확보하고 평가하고 개발하는 이러한 하위 시스템들이 모두 시스템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근거를 들 수 있어요. 좀 막연하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24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지금 그 기출문제도 실려 있거든요. 뒤쪽에 쭉 한번 보시면요. 제가 왜 시스템 얘기를 하는지를 기출문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21페이지에 바로 직전 연도 24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3문을 한번 보시면요. 문제 3문. 평가 오류의 개념을 설명하고 평가 오류의 유형 중에서 관대화, 편견, 대비 오류를 각각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평가 오류가 왜 문제로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평가 오류가 왜 나왔을까요?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중요하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평가 오류가 중요하니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럼 평가 오류가 왜 중요하냐? 평가 오류가 중요한 이유는 인사평가도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사관리도 시스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은 개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그 강의 중에 이 얘기를 할 텐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상위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상위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의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해야 다시 상위의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즉, 평가 시스템 안에 오류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여러분들 평가를 어디에 활용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어디에 활용하지? 보상과 개발에 활용하죠. 보상과 개발에 활용하는데 보상을 잘못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잖아.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리고 적절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과가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사관리는 인적 자원, 인간이라는 자원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변환해서 산출을 해서 기업의 이윤이 나는 방식으로 이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사관리 시스템인데, 평가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인사관리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관리 시스템이 망가지면 기업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이윤을 창출한다.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평가 오류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나왔지. 근데 왜 중요하냐고. 중요한 이유를 내가 목차를 잡고 써줘야죠. 중요성. 오류 관리의 중요성. 그래서 오류 관리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왜 뭐가 당위성이 생기냐면 오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오류들을 담당자들이 봤을 때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 거야. 언뜻 보면은 지금 관대화 경향 오류와 편견 오류와 대비 오류라고 하는 것들이 유사해 보여. 그러니까 평가에 오류는 생겼는데 그 오류의 원인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유형의 어떤 오류가 있어. 그런데 그 오류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오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오류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평가 오류를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비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즉,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거의 매 시간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이해하면 이걸 내가 왜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기업에게 이 의사결정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기업이 오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투자할 건데, 그걸 왜 투자해야 되냐? 중요하니까. 오류를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이라는 개방 시스템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깔고,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하세요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뭘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아주 약간만 문제의 답에 녹여주시면 눈에 확 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은 그렇게 답안을 못 쓰거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사실은 그냥 쫓아가기 바빠서 그렇게 답안을 못 쓰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여러분들 조금 갖고 답안을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사가 계속 HR 현직자들, 오히려 직장인들이 점수가 높았다더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이런 사고의 메커니즘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내가 뭔가를 보고하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냥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거를 되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직장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차이점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직장 한 번씩 다녀보죠. 그렇게 어려 보이지는 않는데, 직장 다닌 경험을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의 소개를 여러분들이 좀 책에다가 붙여두시고 계속 이걸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지. 요걸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잘 따라가고 있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강의 진행하는 방법은 이제 모의고사 볼 거고 5번 볼 겁니다. 내일 한번 이제 예비 모의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 지금 이제 강의 진도표도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라서 이제 붙여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리 공지를 드리면 지금 일자가 4월 5일 4월 5일에 여러분들 그 이슈를 따로 떼어서 하루에 그 이슈 파트를 전체를 다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슈 파트를 이렇게 12번에 나눠서 진행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나는 갑자기 여성인적 자원 관리 부분만 보고 싶어. 근데 그 부분을 보려면 그러면 그 회차를 또 수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상 좀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슈 부분만 따로 떼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그냥 이게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나중에 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제 재수강 하시면 되는 그렇게 이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2회차까지는 이제 뭐 여성인적 자원 관리, 뭐 저성과, 고성과, 뭐 고령자 인적 자원 관리 그런 부분들 이제 진도 나가지 않고요. 하루에 이제 그 이슈 파트 전부 다 떼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에 토요일에 그날 이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슈 파트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그러니까 21세기 기업 경영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도 있는 이제 뭐 국제화, 윤리 경영 이런 부분도 다 그 부분에 그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여기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봤고요. 쪽지 시험 봤고 OT 자료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뭘 또 목표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냥 조금 보기 좋게 제가 편집을 한 거라서 그냥 읽어보시고 이제 예비 모의고사 한번 보세요. 예비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예비 모의고사 대비 자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는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과 핵심 요소 4가지.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셔서 바로 시험 보시면 되고요. 답안 작성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혼자서 나름의 답안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올라오는 답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잘 쓴 부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답안에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모범 답안을 함께 병합하셔서 외워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답안 작성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냥 오셔서 시험을 보셔도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회독이 됐다, 내용 정리가 되어 있다 하시면 그냥 오셔서 시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비 모의고사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과 목차 노트는 이제 백지복습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좀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하위 목차가 위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위계? 그러니까 상위 목차와 하위 목차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게 지금 마인드맵이에요. 근데 위계가 보여야 갈래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24년 문제에서 임금 관리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면서 1문이 임금 수채형 나오고 물음 2번이 퇴직연금 제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가 위계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보상에서부터 찢어져 나와요. 보상이야. 보상에서 직접적인 보상인 임금과 간접적인 보상인 복리후생이 지금 1문과 2문으로 나눠진 거고요. 그리고 보상, 그러니까 직접적 보상인 임금이 다시 수채형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1-2문은 지금 퇴직연금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복리후생이란 말이에요. 복리후생인데 특히 어떤 복리후생이냐면 법정 복리후생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후생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이 있고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복리후생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찢어진 거죠. 그래서 위계라고 하는 거를 내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목차 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태블릿으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공부하시는 경우에 이거 목차 노트를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공부를 할 때 목차를 되게 유용하게 좀 사용을 했었어요. 목차 아래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효용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아직 회독이 많이 안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자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은 이제 킵을 해두고 내가 좀 회독이 됐다 하면은 이 목차를 쭉 보면서 보상관리, 그럼 보상의 개념은 뭐지? 그래서 보상의 유형 뭐지? 보상관리의 의의, 보상의 원칙. 그럼 한번 쭉 떠올려 보시는 자료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지복습을 위한 자료예요, 둘 다. 근데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초 개념, 그래서 이슈 페이퍼 필기 노트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이슈 페이퍼와 필기 노트는요, 보시면 12페이지, 그리고 자본집약적 자원 동그라미 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1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2페이지. 그래서 12페이지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라고 하는 목차에서 1번 목차 주요 투자 자원의 첫 번째 줄에 자본집약적 자원이라는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해놔야지 내가 책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페이지에서 해당 키워드 찾으셔서 또는 뭐 여백에 옆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문장들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 밀려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틈틈이 쉬는 시간에 이거 작성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주말반에서는. 그래서 틈틈이 하시고 이걸 주말에 몰아서 해야지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버리세요. 아니구나. 주말에 몰아서 하면은 그럼 한 12장 될 거예요. 그거 못해. 그래서 오늘 한다. 오늘 하고 자자. 너무 졸려요. 졸린 거 잠은 죽어서 여러분들 주무시고요. 졸려도 그러니까 제가 진짜 딱 우리 딱 2주예요. 딱 2주 동안은 약간 그런 거 있죠. 진짜 집중 훈련. 집중 훈련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모든 다른 건 없어. 인사 관리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인사 관리에 완전히 몰입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졸려도 하고 주무세요, 여러분들.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박스에 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그 페이퍼예요, 페이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붙여두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넣어드린 거라서 좋죠. 이런 것들 좀 붙여두시고 그래서 EHRM 도입에 있어서 인식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EHRM을 그냥 어떤 기술의 도입, 그러니까 뭐 어떤 인트라넷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본질적인 어떤 활용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EHRM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 투자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은 굉장히 좀 출제 의도에 알맞는 그런 서술이겠구나. 이런 것들 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잘라서 붙이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써서 단거나 하시는 거예요. 써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뭐 잘라서 붙이면 안 돼요 막 하는데 잘라서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라서 붙이면 안 되죠. 잘라서 붙이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야지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지금 부연 설명이 있구나. 그걸 확인을 하면서 단거나 하면서 책을 한 번 더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일기가 여러분들 애매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기의 마지막으로 딥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지금 꼼꼼하게 읽자. 자, 그래서 이제 기초 개념 지금 그래서 2개 있죠.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완성본이에요. 완성본.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 형광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와줘야 되는 키워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흑백으로 인쇄를 해주셔서 지금 이제 현강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인터넷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노란 색깔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인쇄를 하셔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키워드가 꼭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긴 문장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중간에 살을 붙여나가면서 개념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그 테스트 보는 그 용도의 이제 자료고 하나는 이제 답지 맞추시는 답지 용도인 거죠. 이렇게 그렇게 2세트가 있는 거고 메타 언어도 그래서 세트가 이렇게 2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답지예요. 답지. 하나는 답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를 외우면 맥락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숫자
숫자를 길게 외울 수 없는 이유는 숫자에는 맥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인간의 어떤 그 뇌 구조상 12자리인가 이상을 못 외운대요, 숫자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말 같은 거는 더 많이 외울 수 있잖아. 왜냐면은 그거는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메타 언어에는 어떤 명확하고 그런 어떤 그 체계적인 흐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단권화의 어떤 자료로 사용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답지구나, 답을 빨리 맞추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빈칸에 채우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타 언어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요, 독서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고정적으로 공부하시는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고 다니시면서 제일 처음에 아니면은 이제 내가 마무리를 할 때 얘를 하루에 한 3장 정도, 하루에 한 3장 정도. 그럼 얘가 지금 63장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그러니까 뭐 주말 빼고 뭐 조금 뭐 빼고 하면은 한 달이면은 얘를 한 바퀴는 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3장이면 그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니까 그 정도는 계속 뭔가 개념을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서 그냥 하나의 어떤 루틴으로 삼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막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고정적으로 공부하는 장소에 가면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루틴을 그냥 입력을 해놓고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그냥 이제 하나의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개념 메타 언어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볼게요. 연습 문제는 얘는 이걸 어떤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냈는지가 지금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 경지사 14년, 노무사 18년, 경지사 20년의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왜 열심히 봐야 되는지, 이것도 역시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는 그냥 외우세요. 이대로 그냥 외우자. 문제와 답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100점 분량이에요. 제가 딱 100점 분량으로 드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12회차까지 가면은 3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6문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푸는 문제가 5문제에서 그럼 41문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풀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출 같은 것들을 이건 좀 같이 봅시다라고 하면서 가끔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1기에 그래도 한 50문제 정도 그렇게 이제 좀 넉넉하게 좀 같이 풀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1기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연습 문제들을 8등분을 우리가 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등분을 해서 보상과 관련해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 한 20개. 그래서 뭐 한 20개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50개에서 160개 정도 문제를 또 풀고 그거를 외우고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세요. 무조건 외운다. 그리고 이제 인사노무관리 이제 기출문제 있는데요. 기출문제도 제가 원래 이제 얘는 주말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다 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일반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말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또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최대한 주말을 활용하셔서요. 지금 기출 리스트 얘는 지금 인테리어가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22페이지에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쟁점이 그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에 있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을 떠올려서 답을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기 위해서 기출 리스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찾아가셔서 그 페이지에 있는 이 이슈가 관련되어서 이러이러한 류의 문제로 기출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예상하면서. 이거를 예상을 안 하면서 읽으면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내가 배운 내용을 이 시험 문제를
답하기 위한 답안에 적용을 못 시켜. 배운 거랑 답이랑 아예 다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제 경지사 있고요. 경지사 있고 노무사 있고 행시 있고요. 그리고 3인공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4개 시험의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넣은 거라서 이거를 이제 4종류의 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경지사 뭐 얘는 뭐 파란색. 그래서 노무사 뭐 노란색. 그래서 행시 뭐 얘는 뭐 주황색. 뭐 3인공저 뭐 보라색.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원형의 스티커를 붙이고 거기에 네임펜으로 경 13, 그래서 노 17, 그래서 뭐 행 12, 그래서 3인공저는 그냥 3인공저. 그래서 3인공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3인공저에서 나왔던 문제가 노무사에 출제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촘촘하게 겹쳐있는 부분 아마 있을 거예요. 3인공저에서 나온 게 노무사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로 구분을 하셔서 붙여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서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표시만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잘라서 붙이면은 아, 이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런 문제들을 내가 풀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강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자료 더 남을 텐데 더 가져가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더 가져가셔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설명 문제 대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매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고요. 제가 매일 드리는 자료는 이거랑 연습 문제랑 생각해보기.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많이 드리지 않을 거고 이렇게 3가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자료다. 기초 개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통화 스터디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스터디를 하시던지 이거를 안 해오고 일기를 끝난다. 그럼 난 그럼 못 보내. 마지막에 이것도 테스트를 보자. 여러분들 얘를 그 3월 13일 목요일날 기초개념 40개도 제가 시험을 보고요. 40개 중에 35개 미만으로 내가 동그라미가 있다. 그 사람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험이 2개다. 모의고사랑 이제 개념 테스트 2개를 볼게요. 그리고 이제 비교 설명 문제 대비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가 어떤 그 프레임을 드렸어요. 직무 전문화와 직무 확대화를 종업원 입장에서 장점, 단점이 뭐고 기업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 뭐고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내가 기르는 거예요. 아, 그냥 직무 전문화, 그냥 직무 확대화가 있네. 그냥 이런 게 있네. 있네가 아니라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자까지 나가려면 이런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금 5번은요. 5번.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준을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기준을 알려드려요. 비교하는 기준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 메일 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몰랐다. 책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없는 게 나올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이 뭐 한 50%에서 60% 정도가 나오면 나머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서 응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5페이지 직무 전문화와 직무 확대화를 비교하려면 어떤 기준이 굉장히 적합할까를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각각의 직무 설계 방식이 목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무 전문화와 직무 확대화는요. 주요한 가치 창출 수단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무엇으로 보는지가 굉장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직무 전문화는 가치 창출 수단을 기계라고 보고요. 직무 확대화는 인간으로 보죠. 그렇게 쓰세요. 지금 이제 비교 시트 5페이지에 지금 직무 전문화, 직무 확대화 지금 빈칸 그 부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업원의 생산성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무 전문화는 직무를 표준화하고 단순화하고 전문화해서 반복적인 그런 어떤 활동,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숙련도와 정확도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를 메커니즘으로 삼아요. 종업원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이유, 메커니즘. 그런데 직무 확대화는 종업원의 생산성이 어떻게 해서 개선된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기능화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만족도와 동기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팀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암묵지 같은 걸 전달하면서 종업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을 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업의 이익이 어떤 이유에서 또 이익이 나느냐. 직무 전문화는요, 단순화된 직무 구조로 최대한 비용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용 절감을 하려는 거고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무 확대화는 유연하게 직무 확대, 그러니까 유연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다기능화되어 있는 종업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변화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적합한 환경이 각각,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안이야, 제안. 기업한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 목표가, 수단이, 종업원의 생산성이, 기업의 이익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사에는 이러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직무 전문화 방법을 직무 설계의 주 원칙으로 채택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그렇게 제안을 한다. 받아들여라.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쭉 이렇게 빈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이제 뭐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비교하고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을 비교하는 거, 정기 모집과 상시 모집 비교하는 거, 비구조화된 전통 면접과 구조화 면접 비교하는 거, 관계적 계약, 거래적 계약, OJT, OFJT, 전통적인 경력 개발과 현대적 경력 개발, 이런 내용들 비교하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면서 매일매일 같이 연습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얘는 매일매일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들고 다니시고 매일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OT 이렇게 끝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 55분에 시작할게요.